자, 고민을 대신 결정해 드립니다. 대신 결정하는 남자 대결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아주 간단한 심플한 고민이지만 또 결론은 또 심플하지 않을 수 있는 내용이죠. 수도권에서 초등학교 교사 임용을 칠 것인지 지방 전남에서 초등학교 교사 임용을 선택을 할 것인지 고민인 대학생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광주 교육대를 다니고 있는 3학년 학생입니다. 부모님은 서울에 거주 중이시고 오피스텔에서 살고 계십니다.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학교 근처에서 월세로 자취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임용고시를 치러야 되고요. 원하는 지역을 설정해야 되는데 부모님은 제가 졸업하고 임용고시에 합격하면 초등교사가 돼가지고 고향인 전남으로 내려오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서울에 사시는데 우리 아들이 전남에서 초등학교 선생님 되면 우리 아들 보러 고향으로 내려가야겠다 이렇게 하고 계신 거죠. 부모님께 지원을 받기는 힘든 상황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대학 다니면서 계속 일하고 재테크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800만 원대 저축 중이고 임용 공부 전까지 매달 150만 원씩 저축해서 주 6일 학원에서 수학 강사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분이에요. 3천만 원을 저축해 놓고 공부에 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4학년까지 다니면서 3천만 원을 어떻게든 모아가지고 공부해서 임용되고 그 다음에 요걸 종잣돈 모아가지고 투자하겠다 뭐 이러신 것 같아요. 저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이룰 생각입니다. 교사가 된 후에는 더 저축도 하고 임장도 다니고 아이도 낳게 되면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고요. 지역마다 경쟁률이 다르지만 임용 합격은 제가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한번 지역을 정하면 쉽게 옮기기 어렵다고 알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도권에 살면 혼자 자취를 해야 됩니다. 월세나 전세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고요. 대신 대중교통이 좋아가지고 차가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방에 살면 운이 좋다면 부모님이 이제 내려오실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같이 살 수 있지만 확정하기는 좀 어렵고 대신 월세나 전세는 좀 싸겠죠? 그렇지만 교통이 안 좋은데 발령받으면 차를 또 사야 되니까 그것도 또 골치가 아픕니다. 차가 편한 건 알지만 몸테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최대한 늦게 안 사고 싶습니다. 학원에 학교가 병행되어서 자기 개발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학원 왕복 3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경제 재테크 책을 읽고 배우는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가능하면 교사가 돼서도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커뮤니티에 올렸더니 수도권의 하라가 73%였어요. 그러니까 지방에다가는 하지 말라. 가능하면 수도권으로 올라와라. 서울이면 더 좋다. 이런 얘기가 대다수였는데 결론만 말하면 저도 수도권 쪽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게 이상한 일이기는 해요. 왜냐면 이분은 고향도 전라도고 취직도 전라도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서울에서 취직하나 뭐 지방에서 취직하나 급여 차이가 뭐 나는 직군도 아닌데 굳이 고향을 떠나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이상한 거죠. 근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기도 합니다. 왜 사람들이 지방을 떠나서 수도권을 오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이거죠. 그러니까 지방의 젊은이들이 괜찮은 일자리를 잡기가 참 어렵고 그리고 그나마 괜찮고 조금이라도 돈을 주는 거는 서울 쪽으로 가야 뭔가 답이 보이기 때문에 계속 떠나고 있는 건데 반대로 지방에서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뭐 공무원 같은 거는 사실 지방이라고 해서 돈을 뭐 많이 적게 주고 그런 것도 아니죠. 거기다 공기업 같은 것들도 있고 그리고 대기업 중에서도 지방 근무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급여는 상당히 괜찮은데 또 상대적으로 지방은 좀 주거비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아주 괜찮은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원론적으로만 얘기하면은 나는 전라도에서 살았고 여기가 고향인 사람인데 고향을 안 떠나도 되는 안정적 일자리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고향에 사는 게 좋죠. 당연히. 누가 고향을 떠나가지고 타지 생활하는 거를 좋아하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수도권을 선택하라고 하냐? 이거는 단순히 투자 얘기로는 아닙니다. 이분이 지금 대학생이고 결정을 해야 되는 얼마 안 남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선 기본적으로 모집 인원수가 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뭐 전북, 전남, 광주 이런 데 있죠. 여기에 아마 범위 안에 들어가겠죠. 전남 사람이니까. 근데 한 56명, 167명, 뭐 5명 뭐 이렇게 뽑더라고요. 근데 경쟁률을 보니까 광주가 경쟁률이 10대 1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적게 뽑고 지원자도 상대적으로 좀 많고 그러니까 이제 경쟁률이 높아지는데 저는 이 경쟁률이 2.3대 1, 2대 1 뭐 이러니까 여기 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모수를 봐야 됩니다. 경기도만 해도 1370명을 뽑아요. 이게 2022년 기준 초등 임용 그 숫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게 뽑는 것 자체가 아주 큰 리스크라는 거죠.
왜 그러냐? 제가 남들보다 노력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임용 합격은 걱정하지 않는다고 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같은 상황이라면은 많이 뽑는 대로 가는 게 유리하겠죠. 같은 경쟁률이어도 숫자 자체를 많이 뽑는 대로 가야 합격 확률이 좀 높을 것 같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이거죠. 지금 가속화되는 지방 소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사연자분이 계시는 이제 전라도 지역은 대부분 다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지금 오히려 인구가 많이 감소하는 빨간색, 주황색들이 많고 이제 광주 정도만 조금 인구가 좀 버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주변에서 계속 일로 몰린다는 거죠. 인구가 점점 더 감소하면서 빠르게 대도시로 모이긴 할 건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인구가 많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이제 수도권 쪽은 인구가 계속 버티죠. 1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수도권 일부 지역들은 인구가 오히려 막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미래의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을 선택할 때 인구가 줄어드는 거는 초등교사한테는 아주 큰 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 이 초등교사라는 거는 사실 출생 이후에 8년만 지나면은 바로 초등학교를 들어오기 때문에 대학교 교직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타격이 빨리 오겠죠. 지금은 실제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훨씬 더 빨리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데 초등학교도 지금 많이 줄고는 있지만 더욱더 더 힘들어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방에서 내가 직업을 얻는다는 게 과연 초등교사한테 좋은 일이냐, 이거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이거는 제가 경험을 해봐서 합니다. 제가 공대생인데 공대 전공들이 뭐 전화기도 있고 뭐 토목도 있고 건축도 있는데 얘네들이 다 흥망성쇠를 다 겪었습니다. 제가 나왔던 이제 토목과는 옛날에 그 사우디에서 막 그 공사하고 막 현대건설의 신화 막 이런 거 있었죠. 그런 거 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60년대 70년대에 의대보다 높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되는 데가 결국에 입결이 높은 거 아닙니까? 이 연봉이 높은 데가. 그러니까 막 옛날에는 토목과 막 건축 막 이런 것들이 돈이 엄청 잘 됐었는데 이제 시대가 지나고 이제 뭐 전기, 전자, 뭐 기계 뭐 이런 것도 잘 되다가 지금 이제 완전히 컴공으로 막 넘어가고 나머지들은 막 다 망해가고 막 이러죠. 제가 취업할 때만 해도 막 기계과들은 취업 막 골라서 하고 막 화공은 뭐 어디 갈지 고민하고 막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는 게 몇 년 지나니까 뭐 확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을 보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좀 길게 보는 그런 안목이 필요한데 이 초등교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학생 수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타격이 있을 것이다. 왜요? 저는 공무원인데요. 제가 봤을 땐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무원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필요에 의해서 수요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통폐합이 막 일어나고 폐교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아무리 뭐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학생이 없는데 인원을 유지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럼 뭐 다른 데로 발령을 보내든지 뭐 퇴직을 시키든지 뭐 어떻게 전환을 시키든지 분명히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직업상 그래도 인구가 유지되는 곳으로 가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지역 이동에 대한 건데 뭐 저도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제 주변에 이제 교직 생활을 하는 분들을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이동을 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수도권에서 지방 가는 거랑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거는 천지 차이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수도권에서 지방 가는 사람과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오는 사람이 서로 이렇게 트레이드 되는 형식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럼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지방 가는 거는 쉽겠죠. 근데 이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오는 거는 상대적으로 좀 수요가 더 높을 거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둘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우선 수도권에 갔다가 너무 힘들면 그때 지방으로 가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보통 배수진을 친다고 하잖아요. 퇴로를 막아놓고 뭔가를 하는 거를 되게 멋있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뭔가 좀 나를 좀 몰아치면서 더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배수진을 친다는 거는 사실 되게 극단적인 상황인 거고 병법상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죠. 안 하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이 퇴로가 좁은 선택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요즘에 좀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극단적으로 막 투자도 하고 막 했지만 어찌 보면 운도 따랐고 이랬으니까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운이 만약에 안 좋았거나 뭐 삐끗했거나 아니면 제가 그때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한 번이라도 했었다면은 또 이게 인생이 많이 꼬였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이고 이제 대학교 3학년인 학생한테 물론
배수진을 치고 한번 끝까지 해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극단적인 전략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퇴로가 좁은 선택은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우선 수도권에 가서 너무 힘들면 지방으로 올 수 있는 요 확률 높은 선택을 하는 게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분은 지금 투자를 위해서 이걸 고민하고 있는데 저는 투자도 결국에 직업이라는 이 밑바탕이 있어야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인 직업의 미래를 먼저 한번 심사숙고를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지금 스스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방송에 꽤 많이 공무원이나 뭐 교사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항상 말하죠, 저는.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라는 거랑 공무원, 선생님 이걸 하겠다는 거는 서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율배반적인 얘기예요. 왜요? 경제적 자유를 선생님은 못 얻나요? 얻을 수 있죠. 얻을 수 있지만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랑 선생님과 공무원은 사실 같은 방향은 아니라는 거죠. 부자가 되는 거는 단순합니다. 뭐냐? 창업을 해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버시든지 아니면 부업을 해가지고 연봉을 확 높이시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고연봉자가 되시면 됩니다. 근데 교사가 이거 하기가 좀 어렵죠? 상대적으로. 물론 연봉이 낮진 않지만 그렇다고 엄청난 고액 연봉자가 되기는 당장은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를 선행하시고 두 번째로 뭘 해야 되죠? 돈 쓰지 말고 저축 많이 하시고 공부해가지고 투자하면 됩니다. 물론 창업을 해서 한 방에 부자가 되시기도 하고 근데 요게 아니라면 부업과 고연봉을 통한 저축, 공부, 투자 요 프로세스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이 부자라는 거는 이 리스크를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많이 감수하고요. 그 다음에 꼬꾸라지지 않고 살아남으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잘 분석해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리스크를 최대로 많이 감당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잘 버틴 다음에 그 리스크가 성공해가지고 소득으로 돌아오면 비로소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교사나 공무원 이런 쪽은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죠. 취업할 때까지의 시간의 리스크는 있지만 취업하고 나서는 상당히 안정적이고 대신에 다른 리스크가 줄어드는 만큼 고액의 소득을 올릴 만한 여지를 또 막아놓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무원 해도 연봉 뭐 아주 높진 않을 수도 있지만 대기업 가는 거 대비해서 뭐 아껴서 모으고 하면 투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래도 대기업에서 연봉 많이 주는 건설사를 갔잖아요. 아주 힘들고 아주 빡셌긴 했지만 아주 힘들고 아주 빡센 생활을 하긴 했지만 연봉이 높은 데에서 아끼잖아요. 그럼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낮아도 재테크 잘하고 잘할 수 있죠. 근데 연봉이 높은 데 가서 아껴가지고 재테크 잘하면 훨씬 더 리스크를 적게 안고 훨씬 더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이 길을 가도 부자가 될 수는 있죠. 안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안정적 직업을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소득을 좀 일부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그 소득을 가지고 부자가 된다라는 게 지금 쉬운 세상은 아니긴 합니다. 분명히 부업이든 창업이든 무언가를 더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막히는 직업이니까. 그럼 여기서 직업을 바꿔라. 뭐 그러면은 좋겠죠. 근데 대신 리스크가 또 엄청나게 커지는 거니까 제가 이분한테 그렇게 말은 못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3학년까지 왔으면 이 길을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뭐 완전히 창업으로 가는 거 아니면 그러면 직업을 바꾸기가 상대적으로 좀 어렵단 말이죠. 그럼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으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요 얘기를 먼저 좀 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분이 지금 이미 교사시면 굳이 이런 얘기를 안 할 것 같기도 한데 대학생이시니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직업을 안 바꿔도 됩니다. 그러면은 교사가 되시면서 꼭 부자가 돼야 되는지 요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왜 갑자기 재테크 채널에서 부자가 될 필요가 있는지 고민해 보라고 하는 거냐? 지금 제가 드리는 제안이 상당히 힘들 거예요. 앞으로 인생이 되게 고달파질 거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고향을 떠나야 되죠. 거기다가 타지 생활을 해야 되고요. 친구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 집, 그리고 자취하고 되게 고생스러운 삶을 살 겁니다. 근데 연봉은 뭐 광주나 뭐 전남에서 하나 뭐 크게 차이 안 나겠죠? 근데 물가는 엄청 비쌀 거예요. 생활비도 많이 들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아주 떨어질 겁니다. 이 부자라는 건 절대 공짜로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노력하면 되겠죠. 라는 건데 그 노력이라는 게 그냥 땀 흘리고 열심히 공부하고만 노력이 아닙니다. 이 심리적으로 무너지고 되게 고통스럽고 막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는 그 정신적인 고통이 되게 커요. 그것도 비용이라는 거죠. 특히 뭐 주식이나 뭐 코인 뭐 이런 게 아니라 부동산으로 부자 되는 거는 그냥 일방통행이에요. 길이 정해져 있어요. 엄청 아껴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레버리지를 또 엄청 일으켜가지고 투자를 또 해놓고 마음고생은 마음고생대로 하지만 또 일은 또 일대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세금 내고 돈 만들어서 이걸 또 뭐 다른 거 투자하고 뭐 갈아타고 남들은 막 이제 끝났다라고 할 때 거기에 막 뛰어들어가지고 다주택도 하고 하면서 대단히 고통스럽고 아끼는 삶을 꽤 오랫동안 살아야 됩니다. 저도 연봉이 괜찮은 대기업이었지만 거지처럼 사는 게 7년이에요. 진짜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운 길을 가야 될까? 그러니까 이 직업을 기반으로 부자가 되려면 이 길밖에 없다면 이 고통을 내가 감내해야 될까를 한번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타지 생활에서 아주 힘들게 살 거니까. 근데 그래도 되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직업을 바꾸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전 조심스럽게 얘기는 하고 싶어요. 뭐 학원 선생님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고 그렇게 풀려서 훨씬 더 젊을 때 많은 돈을 모아서 그걸 투자해서 성공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2번이 또 걸리실 수도 있죠. 부자는 되고 싶지만 직업 포기는 못해요라는 대학생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직업을 끌고 가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답은 이거밖에 없죠. 그냥 결혼밖에 없어. 결혼이라는 유일한 돌파구를 잘 뚫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결혼이 왜 돌파구냐? 2명이서 벌어서 3인분 쓰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결혼하면 이제 지옥이 펼쳐지는 거고 혼자 벌어서 3인분 쓰는 분들도 있고요. 혼자 벌어서 3인분이면 이제 뭐 여기가 지옥이구나 뭐 이런 느낌밖에 안 들 텐데 2명이서 만나가지고 0.5인분 쓰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요러면 요게 결혼이 돌파구가 됩니다. 근데 요게 쉽진 않아. 근데 요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지옥을 탈출해가지고 어떻게 천국 한번 가볼 수 있는 문이 조그맣게 열립니다. 조그맣게 열려. 2명이서 벌어가지고 0.5인분 쓸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돌파구가 생기는데 왜 그러냐? 이 맞벌이를 하면요. 이 세법을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벌이가 1억 벌잖아요. 그러면 누진세여가지고 많이 뜯깁니다. 600 얼마밖에 못 받아요. 근데 맞벌이를 하면요. 둘이서 3천, 3천, 뭐 4천, 4천 뭐 이렇게 뭐 3,500, 3,500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1억하고 비슷해. 생각보다 실수령 금액 차이가 안 납니다. 맞벌이는 반반 뭐 6대 4로 벌어가지고 세율이 낮거든요. 그러니까 연봉을 고액으로 받는 것보다 맞벌이를 할 수 있으면 실수령은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여기서 둘이서 마음이 맞아가지고 야 우리 비용을 최소한으로 해보자. 그래서 0.5인분으로 쓰자. 어차피 너도 자취 나도 자취인데 둘이 합쳐가지고 아주 작은 집에서 살면서 가구 같은 거 잘 안 갖추고 같이 해보자 라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은 저는 공무원이나 교사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부자 되고 싶지만 선생님은 포기 못하겠고 그렇지만 여기서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고 싶습니다 하는 분이라면은 수도권에 선택을 하셔가지고 거기 가셔서 또 내 직업이 또 괜찮잖아요. 또 상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선호하는 직업 중에 하나니까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2인분으로 돈을 벌어서 0.5인분만 쓸 수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그 둘이서 같이 노력을 하면은 그래도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저것도 안 될 것 같고 다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부자가 꼭 돼야 될까? 나는 우리 고향에서 취업해서 그냥 여기서 살면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요것도 한번 고민은 해보자. 부자 되는 거는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